나한테 거짓말한 건 딱 한 번이었냐, 수아야. 아니, 너 대체 누구야? 하네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낡은 오르골을 탁자 위에 내려놓는 순간 딸 생일날 직접 골라줬던 그 물건이 지금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거든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저 수아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차정원 아니 차수아인 척 연기하던 진짜 주영채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말은 또렷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한혜라는 그 미세한 떨림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건양그룹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버텨온 여자였으니까요. 사람의 표정과 숨소리만 들어도 거짓말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오르골 누가 줬다고 했지? 정원 아니, 제가 어린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순간 한혜라의 눈매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 오르골은 원래 자신이 7살 딸 수아에게 줬다가 마지막에 마음이 약해져 다시 가져온 물건이었거든요.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었고 공란숙에게조차 이야기하지 않았던 비밀이었습니다. 그걸 내가 왜 알아? 너한테 줬다는 기억 내 머릿속엔 없는데. 말투는 조용했지만 이 아이가 내 딸이 아니라는 확신이 한혜라 안에서 서서히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가짜 인생이 한혜라 손 안오르골 하나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 일이잖아요. 기억이 잘. 억지 변명은 더 상처만 키웠습니다. 바로 그때 진태석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만해, 해라. 진태석이 둘 사이에 끼어들며 무심한 척 말했는데요. 하지만 눈빛은 상황을 면밀히 계산하는 재벌 회장의 그것이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지? 한혜라가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저 아이, 내 딸 아닌 거 진작에 알고 있었냐고 묻잖아. 진태석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시인하는 답처럼 느껴졌는데요. 공기가 얼어붙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공란숙의 저택에서는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왜 진태석한테 다 떠벌려요? 주하늘은 평소 온화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눈에 피가 맺힌 듯 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공란숙은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태연하게 말했는데요. 알 사람은 알아야 움직이지. 진태석 같은 놈은 미리 약점 던져야 제맛이야. 정원 씨가 무슨 일이 당할지 생각은 하고요. 주하늘의 목소리 속에는 분노보다 더 큰 감정,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짜 주영채로 살고 있는 차정원이 사실은 진짜 차수아라는 걸 알게 된 뒤로, 그리고 자신이 오래전부터 지켜만 보고 좋아했던 그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뒤로 그의 세계도 엉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공란숙은 아들의 눈빛을 읽고 가볍게 비웃었습니다. 하늘아, 넌 내 아들이야. 더 크라운 캐피탈 후계자. 그런데 왜 가난한 세탁소 딸 출신, 그것도 남의 집 며느리인 애를 붙잡고 있냐는 거야? 그런 애라서 좋아졌어요. 주하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 말이 공란숙 가슴 어딘가도 살짝 건드렸습니다. 자신이 딸 주영채를 이용해온 세월이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란숙은 곧 표정을 지웠습니다. 진짜 수아, 가짜 수아. 누가 웃든 상관없어. 결과만 내 거면 되거든. 그 냉정한 한마디가 방안을 얼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의 욕망과 의심이 같은 밤,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폭발하면서 건양가의 오래된 비밀이 조금씩 틈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이제 막 깨어나려 하고 있었는데요. 한혜라는 그날 밤 홀로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7살 수아의 웃는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너무 늦었니?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태석과의 결혼, 권력을 위한 선택, 그리고 딸을 버린 그날의 결정.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차정원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차정원인가, 주영채인가, 아니면 차수아인가. 세 개의 이름, 세 개의 인생. 그중 어느 것도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르골 사건으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서재에서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의 선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건양그룹, 권력, 그리고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들.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공난숙 역시 잠들지 못한 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을 흔들고 한혜라를 무너뜨리고 결국 건양그룹까지 손에 넣는 그림. 그녀의 야망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밤이 각자 다른 생각으로 깊어갈 때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르골 하나가 무너뜨린가면 뒤에는 더 큰 비밀들이 숨어 있었고 곧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진세우는 아예 건양그룹 오래된 자료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위험해질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1999년 교통사고 한영순. 서류철마다 묵은 먼지가 올라왔는데요. 그렇게 상자를 하나씩 뒤지다가 낡은 파일과 함께 작은 USB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표기에는 오래전에 처리된 교통사고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고 피해자 이름에는 한영순, 현 한혜라라고 써 있었죠. 이게 왜 여기에? 진세우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끼면서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어두운 밤길 한 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측면을 들이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영상 속 번호판과 운전자의 얼굴 그리고 트럭 뒷좌석의 흐릿한 실루엣까지 꽤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야. 진세우는 화면을 확대하면서 익숙한 얼굴을 보고 몸이 굳어버립니다. 저 사람 황 실장? 그럼 저 뒤에 앉아있는 게 트럭 뒤쪽 흐릿하지만 분명한 체형. 진태석과 오랜 세월 함께 일하며 수없이 온 뒷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는데요. 회장이 직접 나왔던 거야? 그날 사고 우연이 아니었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건양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니 진태석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폭탄이었죠. 진세우는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눌러가며 USB를 복사했습니다. 이걸 들고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할지 잠깐 고민하다가 결국 한혜라를 떠올렸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진실을 꼭 밝혀야 해. 그 시각 진태석 역시 혼자 서재에서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는데요. 황 실장이 건넨 친자 확인 결과였습니다. 부인 한혜라 대상자 차정원, 모녀 일치율 99.9%. 종이를 보는 순간 진태석의 입가에서 욕설이 새어나왔습니다. 살아있었어? 그 꼬마가? 그걸 공난숙이 숨기고 있었다고? 화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머릿속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진짜 딸이 며느리였다. 이게 밖으로 나가면 내가 25년 전에 한 짓까지 파헤쳐질 거야. 손에 쥔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이 한 장의 문서가 자신의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진태석은 곧바로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황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한 부회장 귀에 들어가면 안 돼.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진태석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차기범 주변 다시 조여. 필요하면 정리할 준비도 해. 자신이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냈던 남자 그리고 여전히 딸을 품고 있는 아버지. 이판사판이 되면 차기범 입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같은 시간 공난숙 별장에서는 차정원과 진세훈 사이에 또 다른 진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건양가에서 쫓겨난 뒤 두 사람은 이곳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세훈 씨, 우리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차정원이 겨우 입을 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진세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진짜 주영채가 아니라 세탁소에서 자란 차정원이고 더 나아가 한혜라의 잃어버린 딸 수아라는 것까지요. 하지만 그 사실을 먼저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요.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게 이 여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니까. 내가 누구든 다 들을 준비는 돼 있어. 진세훈이 그렇게 말하자 차정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이름은 차정원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름은 차수아였어요. 고백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정원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숨기고 가리고 속이며 살았던 모든 게 이 한마디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닫힌 창밖에서 인기척이 스쳤습니다. 주영채였습니다. 공란숙 명령으로 두 사람을 흔들러 왔다가 예상치 못한 고백을 훔쳐듣게 된 건데요. 저 미친 애가 지금 여기서 다 터뜨리겠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차정원이 한혜라의 친딸이라는 사실까지 세상에 알려지면 가짜 수아였던 자신의 자리도 건양가에 다시 발을 들릴 가능성도 영영 사라집니다. 주영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수아 아니, 차정원이 다 말하려고 해. 뭐? 공란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장 막아. 그 입 절대 열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한 손에는 USB, 다른 한 손에는 친자 확인서,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딸의 고백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2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밤이 서서히 깨지고 있었는데요. 누가 먼저 진실이라는 이름을 손에 쥐느냐에 따라 모두의 운명이 뒤집힐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한 한 여자가 서 있었죠. 과연 차정원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세상에 밝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 다시 한번 침묵 속으로 끌려 들어갈까요? 주영채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공란숙에게 버림받듯 외국이 나가서 조용히 살라는 통보를 받은 직후였거든요. 이대로 조용히 사라지면 난 평생 가짜로 끝나는 거네. 차정원, 너만 살 수는 없어. 그래서 그녀가 택한 건 건양그룹 본사에서의 정격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폭탄 선언이었죠. 저는 오늘 건양그룹과 한혜라 부회장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주영채는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입술은 또렷하게 움직였는데요. 25년 전 한혜라 부회장은 자신의 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람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주영채를 향했고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 딸이 누구라는 겁니까? 혹시 주영채 씨 본인인가요? 그 질문을 들은 순간 주영채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말이었거든요. 너 혹시 내 딸이니? 라고 물어주길 바랐던 사람은 사실 한혜라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가짜입니다. 회견장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더 크라운 캐피탈 회장 공란숙의 딸 주영채. 저는 한 부회장의 진짜 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그 자리를 갖고 싶었다는 말까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것만은 끝내 참았습니다. 대신 더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그 진짜 딸은 이미 건양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두가 가짜라고 믿었던 그 여자가 사실은 한혜라 부회장의 친딸입니다. 바로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활짝 열리고 한혜라가 들어왔습니다. 샤프했던 메이크업은 지워져 있었고 눈가는 밤새 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만해, 영채야. 한혜라가 단상 쪽으로 걸어 나오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회견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비밀이 무너지는 꼴이지. 그럼 내가 직접 무너뜨릴게.
기자들의 시선이 한혜라에게 완전히 쏠리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25년 전 제 딸을 버렸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자격도 없어요. 그 한마디에 회견장이 또 한 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는데요. 그 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곧 직접 보게 될 겁니다. 한혜라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차정원이 들어오고 그 옆에는 진세훈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됐습니다. 이 아이가 제가 버렸던 딸입니다. 차수아. 건양그룹에서 가짜 며느리라고 욕먹던 바로 그 아이요. 순간 주영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본인이 준비한 무대였는데 주인공 자리를 완전히 빼앗긴 기분이었거든요. 역시 처음부터 난 주인공이 아니었네. 한편 이 광경을 TV로 지켜보던 공난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필 기자회견 타이밍을 이렇게 잡냐. 내 딸은 내 딸대로 다 태워먹고. 그녀에게도 예고 없이 상황이 터진 셈이었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난리가 나기 바로 전날 공난숙은 진태석과 은밀한 거래를 했었거든요. 차기범은 내가 정리하지. 대신 건양 주식 5% 나한테 넘겨. 좋아. 대신 당신 딸 주영채. 그 애도 슬슬 치워. 그렇게 서로의 독을 나눠 마시고 헤어진 바로 다음 날 한혜라와 차정원이 공개적으로 손을 잡는 장면이 온 나라에 생중계된 겁니다. 계획이 완전히 꼬여버린 거죠. 진태석은 사무실에서 화면을 보다가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하필 이 타이밍에 다들 제멋대로구만.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회견장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한 부회장님, 25년 동안 딸을 찾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차수아 씨는 왜 가짜 신분으로 건양가에 들어오셨나요? 진세훈 부사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질문 공세 속에서 한혜라는 차정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는데요. 더 이상의 질문은 다음 기회에 받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세훈이 차정원을 감싸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회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 주차장에서 한혜라는 조용히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수아야, 나를 미워해도 좋아. 근데 부탁 하나만 하자. 뭔데요? 이제부터는 엄마랑 같이 싸워줄래? 내 아버지, 차기범 씨도 우리도 더 이상 저 사람한테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 그 저 사람이 누구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진태석.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그 남자였죠. 차정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제 아버지, 차기범. 그분의 누명을 완전히 벗겨주세요. 그리고 진태석이 저지른 모든 죄 세상에 다 밝혀주세요. 한혜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 끝까지 책임질 거야. 결국 이 폭로쇼로 진짜 전쟁의 무대가 깔려버렸습니다. 누군가는 감옥으로, 누군가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또 누군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수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건양그룹 25년 비밀 폭로. 가짜 며느리는 진짜 딸이었다. 한혜라 부회장, 눈물에 고백 버린 딸 찾았다. 주영채는 누구? 공난숙 딸로 밝혀져 충격. 세상이 뒤집힌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25년 전 주상철 살인 사건과 한혜라 교통사고에 관한 재수사가 전격 발표됐는데요. 이번엔 끝까지 간다. 수사팀장의 한마디가 언론을 통해 퍼지자 건양그룹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재벌 회장이 살인 누명과 교통사고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거든요. 가장 먼저 불려간 건 진태석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황 실장, 오래된 비서실 직원들 한 사람씩 조사실을 드나들면서
오랫동안 숨겨졌던 진술들이 줄줄이 튀어나왔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차기범을 제거하라고요. 사고 당일 저도 트럭 안에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진세훈이 확보한 USB와 서류들이 있었고요. 이 영상 누가 가져다 줬습니까? 수사관 질문에 진세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더 이상 눈 감고 살고 싶지 않아서요. 그 순간 조사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재벌 2세가 친아버지를 고발하는 셈이었으니까요. 한편 차기범은 세탁소에서 소환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기범 오빠야, 안 가면 안 되나? 조미양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는데요. 피해자인데도 불려가네. 그래도 이번엔 진실편에서 서는 거니까 겁낼 필요 없지 뭐. 차기범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자신을 올감했던 누명이 벗겨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혹시 또 뒤집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재판정에 선 진태석은 예전 회장으로서의 기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양복은 여전히 비싸 보였지만 어깨가 축 처져 있었는데요. 검사는 USB 영상과 계좌 내역, 조작된 증거 목록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25년 전 경쟁자였던 차기범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했습니다. 또한 한혜라 부회장의 교통사고에 개입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진태석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지만 검사는 태연하게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당일 황 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오늘 밤 일 깨끗하게 처리해. 이게 우연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방청석 맨 앞줄에는 한혜라와 차정원, 그리고 차기범과 조미양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묘하게 기묘한 조합이었는데요. 한혜라는 진태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아니 착각했던 남자가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 한편이 서늘했죠. 이 사람이 내 인생 25년을 망쳐놓았구나.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진태석은 잠깐 눈을 감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시선은 한혜라와 차기범을 번갈아 향했습니다. 내가 한 짓 다 맞습니다. 욕심이었고 질투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걸로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잠시 멈췄다가 진태석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겨도 허전하더라고요. 당신 빼앗으려고 한혜라. 그때부터 내 인생이 망가졌던 것 같네. 기범씨,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라겠지. 차기범은 말없이 주먹만 쥐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지만 울음은 꾹 참았는데요. 피고인 진태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쾅!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청석 여기저기서 숨죽인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은 노트북을 두들기기 시작했죠. 건양그룹 회장 징역 15년. 25년 만에 밝혀진 진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던 진태석은 잠깐 멈춰서서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혜라, 그래도 마지막까지 난 널 사랑했다고 믿어줄 수 있냐? 한혜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작은 한마디만 남겼는데요. 이제 우리 딸 앞에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그 아이한테는 회장님은 가해자일 뿐이니까. 그 한 줄에 25년의 관계가 정리됐습니다. 사랑도 미련도 집착도 모두 끝이었죠. 차정원은 조용히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같은 시각 공란숙은 뉴스를 보고 가볍게 박수를 쳤습니다. 결국 저렇게 가는구나, 진태석.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검찰 수사선상에 공범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란숙은 누구보다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선을 넘나들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주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양은 세훈이한테 맡기고 우린 우리 인생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크라운 지키기도 바쁘잖아요. 공란숙은 주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우직해졌냐, 차정원 때문이야? 네.
그 사람 보면서 배웠어요. 가진 거 없어도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 그 말에 공란숙 가슴이 살짝 저렸습니다. 내 딸은 부끄럽지 않게 키운 적이 있었나? 그녀는 그날 밤 홀로 술을 마시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채야, 전화 받으면 엄마가 좀 늦게라도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했거든. 근데 내가 먼저 엄마를 떠난 기분이네. 사실 주영채는 그 시각 이미 출국 준비를 하고 있었죠. 누구에게도 행선지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채 가짜 이름표를 떼고 새로운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는데요. 무너지는 제국 한쪽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치르려는 어른들과 그 어른들 사이에 끼어있던 자식들이 각자의 선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감옥으로, 차기범은 자유를 향해, 그리고 한혜라와 차정원은 잃어버린 25년을 되찾기 위해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과연 이들의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건양그룹 로비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양그룹 회장 취임 진세훈 취임식 단상 위에서 진세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리고 건양그룹을 다시 신뢰받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그 옆에는 더 이상 가짜 이름표를 달지 않은 차정원이 서 있었습니다. 차수아. 자기 본명을 걸고 세상 앞에 서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는 가운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한 부회장님, 딸을 다시 찾으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은퇴를 선언하고 뒤편에 조용히 서 있던 한혜라가 잠시 웃었습니다. 딸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아직 용서받은 건 아니니까요. 이후 한혜라는 공식 직함을 내려놓고 조용히 수아 곁을 지키는 엄마로 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5년 동안 놓쳤던 시간을 이제라도 채우겠다는 결심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한혜라는 거실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부터 나를 뭐라고 부를지 정했니? 차정원은 잠깐 장난스럽게 웃더니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한혜라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불러줘도 되는 거야? 쉽게 나온 말 아니에요. 엄청 많이 싸우고 고민하고 울다가 나온 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2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는 채워 넣을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들이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거든요. 한편 세탁소 대신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키우고 있는 차기범과 조미양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건양그룹 지원을 받아 체인점이 늘어나면서 가게 앞에는 항상 손님 줄이 길게 서 있었는데요. 야, 살인범 출신이라고 놀리던 동네 아줌마들 데려다가 이 집 고기라도 구워주고 싶네. 조미양이 웃으면서 말하자 차기범이 투덜거렸습니다. 누명이라고 몇 번을 말해도 몰라. 이제 뉴스 좀 보라 그래. 그러면서도 차정원 이야기가 나오면 눈가부터 촉촉해졌습니다. 정원이가 우리 집 와서 어린 때 울고 웃고 했던 거, 그게 아니었으면 수아가 버티지도 못했을 거야. 그래도 우리 조정원이 가끔 생각나지 않아? 조미양이 살짝 낮은 목소리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수아를 정원이로 키워온 게 혹시 욕심이었나 하고, 수아를 진작에 부자 엄마한테 보냈더라면 더 편했을지도 모르잖아. 차기범은 아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양아, 돈이 다가 아니더라. 우리는 사랑을 줬잖아. 그걸로 충분했어. 나도 우리 수아도. 그 말에 조미양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들이 준 사랑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멀리 파리에서는 주영채가 작은 원룸 창문을 열어놓고 도시의 소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쓸데없이 화려했던 이름표를 내려놓고 여기서는 그냥 영채라고만 불리고 있었는데요. 출국 전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던 카페에서 차정원과 나눴던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나도 미안해. 서로의 자리를 탐내고 빼앗고 질투하고 상처 준 세월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사는 의외로 담백했는데요. 파리에서 잘 살아. 너도 건양에서 잘 버텨. 상대가 흔들리길 바라던 예전과 달리 작별 인사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주영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 시작이네. 공난숙은 더 크라운 캐피탈 회장 자리에서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건양그룹을 집착적으로 물어뜯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건양은 세훈이 몫이야. 우린 우리 것 지키기도 바쁘다, 그치? 주하늘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언젠가 딸 주영채가 전화를 걸어줄지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어머니, 영채가 언젠가 연락할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공난숙 딸이잖아요. 쉽게 포기 안 하거든요. 주하늘의 농담 섞인 위로에 공난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허전함이 숨어 있었죠. 이렇게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야기는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차정원은 가끔 건양과 정원을 거닐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25년 전에 그 밤 사고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 모습은 어땠을까? 만약 엄마가 자신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만약 아빠가 누명을 쓰지 않았더라면, 만약 진태석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만약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모르는 곳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 장짜리 오래된 문서가 서류 더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진태석 이름 옆에 또 다른 낯선 이름 하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세 번째 손의 흔적이었는데요. 그 문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려는 사람이 누가 될지, 그리고 그때 또 누구의 인생이 뒤집힐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다면 이거였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거짓말이 아니라 각자의 진짜 이름으로 싸우고 사랑하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라마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진세훈과 차정원은 건양그룹 옥상 정원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진 않아? 진세훈이 물었습니다. 뭘요? 이렇게 복잡한 가족 속으로 들어온 거. 차정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힘들긴 했지만 제자리를 찾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앞으로도 쉽진 않을 거야. 알아요. 근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진세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은 채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한혜라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죠. 오늘 딸이 나를 엄마라고 불러줬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25년을 기다렸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제 시작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차기범도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에 있는 정원아, 잘 지내지? 수아는 네가 빌려준 이름 잘 쓰고 이제 차수아로 제자리 찾았어. 이제 넌 편히 쉬어도 돼.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숨겨진 문서 한 장이 언젠가 다시 모든 걸 뒤흔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과연 진짜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네요. 나날이 갈수록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눈을 뗄 수 없는 드라마 친밀한 리플리.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실 텐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영상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